남편은 음주 사고를 내고 중환자실 생활을 하게 되었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정말 정신이 없더군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할까요? 다른 사람 다치지 않게 자기 혼자 가로수를 들이박았는데 차는 처참히 부서졌고 부서진 차만큼 남편 다리뼈도 엉망이 되었어요. 정말 눈앞이 깜깜했고 남편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난 어찌하라고 무책임하게 이런 짓을 한 건지, 다치지나 말지. 그래도 포기하고 싶단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한 달 넘게 중환자실, 일반 병실 6개월 지내며 똥오줌 받아가며 갓난아이 키우듯 다시 재활하길 바랬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 낮엔 남편 간병에 밤엔 병원 근처 PC방에서 알바를 하였어요.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지냈던 걸 하늘이 알아준 것인지 다행히 남편은 정상 생활로 돌아왔어요. 물론 후유증으로 힘쓰는 일은 할 수 없었지만 감사한 결과였죠. 남편은 항상 저한테 살려줘서 고맙다 했어요. 그렇게 다시 행복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이쁜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이 3살 때부터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맞벌이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회사차로 같이 일하던 동료들과 외근 나가던 중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고 뒷자리에 차고 있던 저는 별 이상 없어 그냥 좋게 넘어갔었죠. 근데 후유증이었는지 일주일 지난 뒤부터 허리가 펴지지 않았어요. 회사 마치고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다녔지만 자꾸 심해진다는 느낌만 들어 큰 병원에 하루 입원해서 MRI 등 검사를 했더니 디스크액이 흘러나와 아픈 거라더군요. 수술은 권하지 않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권하시더라고요. 결국 회사엔 사정 말씀드리고 그만두게 되었어요. 치료가 얼마나 걸릴 줄 모르니 양해만 바랄 수가 없어서요. 세면대에 허리 숙여 세수도 못하고 설거지도 조금씩 했었어요. 아이 어린이집 마칠 시간에 친정엄마가 오셔서 저녁 먹여주시고 설거지 정도는 해주시고 가셨어요. 남편 일하는데 힘들다고요. 모든 생활이 저 때문에 엉망이 된 것 같아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몸이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니 정말 답답하더군요. 한 달을 넘겼을 때쯤 퇴근하고 온 남편은 엉망인 집을 보며 한숨을 쉬더군요. 청소도 못할 정도냐? 집이 심각하다 심각해. 허리 숙이는 게 많이 힘들어서 그래. 치료는 하고 있는 거냐? 빨리 치료받아야지 낫지. 열심히 하고 있다. 하루아침에 나아지는 건 아니랬어. 사람 사는 거 같지가 않다.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 당신이 좀 더 분발하면 안 되겠어? 허리가 아픈 후 아이 밥 한 번 안 챙겨주는 게 섭섭했지만 일하느라 힘드니까 이해해서 친정엄마께 부탁드려가며 생활했는데 남편 입에서 나온 말에 정말 내가 믿고 살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다시 물었어요. 아프고 싶어 아픈 거 아니야. 내가 아픈 게 원망스러워? 원망이 아니야. 그냥 사는 게 사는 거 같지가 않고 밤마다 당신이 아파서 끙끙대는 소리에 잠을 깨는 게 힘들어. 잠 못 자면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 그리고 관계 안 한 지도 2달이 다 되어간다. 결론이 그거였어? 당신 욕정을 못 풀어주니 불만인 거니? 막말하지 마라. 마누라 역할 못하고 있는 거 맞는 거잖아.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는데. 됐어. 내가 치사해서. 정말 개자식인 줄 알았네요. 눈물이 나더군요. 전 정말 아팠었습니다. 허리가 펴지지 않아 스트레스 우울증이 말이 아니었지만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길 바랬고 징징거려서 괜히 제 아픈 기운 남편한테까지 느끼게 하기 싫어서 참았는데 혼자 울고 혼자 속상해했는데 남편은 그리 말하더라고요. 정이 떨어진다는 말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는데 남편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스톱이 되더군요. 짐 싸서 내보내고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각방 쓰면서 정말 이 악물었어요. 병원 치료, 한의원 치료 다 받고 아끼고 아꼈던 돈들
많진 않았지만 절 위해 썼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3개월쯤 지나 무거운 거 드는 거 빼곤 몸이 돌아왔어요. 그동안 못 샀던 아이 옷과 신발, 제 옷과 화장품 등을 사고 그날 오후 친정엄마께 아이 맡겨두고 파마도 하러 갔어요. 날 위해 쓰는 돈이 아까워 한 푼 두 푼 모았던 돈으로 쓰는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나 싶더라고요. 아이 데리고 와서 호텔에서 하룻밤 잤고요. 다음날 아이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법원 가서 이혼 서류 가져왔어요. 필요한 서류들 다 준비하고 저녁에 남편을 마주했어요. 헤어지자. 3개월을 넘게 기다려줬더니 기껏 이혼하자는 거야? 이제 와서 와이프 노릇 하나 했더니 이혼이 결론이야? 간병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일을 도와준 것도 아니면서 기다려줬다고? 아픈 나한테 막말하면서 상처 줬으면서 기다렸다고? 그럼 내가 기다려줘서 고맙다 해줄 줄 알았어? 어이가 없다. 가족생활 제대로 못하게 만든 사람은 넌데 이혼 얘기를 왜 네가 하냐? 적반하장을 이런 때 쓰나 보다. 예전 네가 아팠을 때 기억해? 그때 네 엄마도 네 병수발은 못하겠다더라. 아무도 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할 때 당연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책임진다 했어. 물론 원망 안 한 건 아니지만 널 위해 날 희생하며 널 돌봤어. 병원 계단에 쭈그려 앉아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고 내가 잠시 집이라도 들리러 가면 불안해하는 너 때문에 샤워 한 번 제대로 못하고 물티슈로 몸 닦아가면서 네 옆에 있었어. 퇴원해서도 적응 못할까봐 땡땡 언니 식당에서 14시간 일해가며 널 먹여 살렸어. 그런 내가 너처럼 음주운전이란 범죄도 아니고 일하다가 다쳐 아무것도 못하게 됐는데 넌 나한테 뭐라고 했냐? 부부관계? 니만 만족하고 끝내는 그 부부관계 못해서 나한테 뭐라고 했냐? 이젠 끝이야. 3개월 동안 널 이 집에 둔 것도 하루하루 내가 나아지는 걸 보면서 넌 안도했을지 모르겠으나 네 여자로 살지 않겠다는 내 변화된 모습을 조금씩 보라고 놔둔 것뿐이야. 지금 당장 짐 싸길 바래. 더러운 싸움 만들기 싫어서 이 집의 절반값은 줄게. 그때 그런 남편의 표정은 처음 보았어요. 제가 아는 절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 느꼈는지 남편이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나 아팠을 때 그 정도로 희생한 줄은 몰랐네. 이제 알았냐? 미안하다. 평생 미안해하고 살아라 너 혼자. 깨끗이 헤어져 주길 바래. 난 지금 1%의 마음도 없으니 만약 질질 끌거나 하면 나도 이제 막 나갈 거야. 제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니 그런 모습은 처음 본 남편이어서 그랬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아이방으로 들어가 짐 싸서 나오고 집 열쇠 다 놔두고 나가는 뒷모습에도 입 꽉 깨물었네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쫓아내냐? 네가 나가라 하더군요. 시어머니 목소리조차 듣기 싫어서 대답 안 하고 끊고 남편에게 문자 보냈어요. 분명히 말했다. 더러운 꼴 막 나가는 꼴 보기 싫으면 조용히 끝내자. 그리고 5개월이 지난 지금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아이와 저 둘이 되었죠. 지금까지도 미안하다며 울고 전화하는 남편에게 여전히 매몰차게 굴고 있어요. 후회한다며 술만 먹으면 연락해온 남편이 지긋지긋해서 이사 준비도 하고 있네요. 아이를 보면 미안한 맘에 얼굴을 몇 번을 쓰다듬는지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훌륭한 엄마가 되겠다 다짐해 봅니다. 후기. 저는 지금 후회하지 않아요. 아이를 핑계로 다시 받아줄 생각도 절대 없고요. 단지 아빠 없이 엄마만 바라보는 아들이 안쓰러워 한 번씩 보던 이곳에 제 마음을 남겨봤어요. 당연히 아들 위해 힘낼 거고요. 여전히 잘못했다는 말로 전 남편한테 전화는 오지만 그랬었듯이 예전 그 사랑했던 남자로 보이지 않아요. 어떤 감언이설로 저에게 빌어도 마음 약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플 때 저에게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 솔직히 아직도 치가 떨리거든요. 남편의 행동은 아직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려니 하고 계속 피하고 있는 중이었고 저도 일하며 아이 돌보느라 피곤해서
이사 생각은 못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먼 지역으로 이직 및 이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한 일만 생겼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댓글: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해요. 아빠는 나중에 간간히 밖에서 보면 되죠. 따로 산다고 아빠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전 남편한테 나랑은 헤어지지만 아이는 네 아이니까 아이에게 아빠 노릇은 잘 하라고 하세요. 전 남편 놈은 뭐 말해야 하는 등신인가요? 음주운전으로 중환자실까지 들어가고 거기에 일반 병실 6개월을 어떻게 지냈는지 말을 해야 한대요. 진짜 이기적인 놈이네요. 지 몸 불편하니까 부인 아프고 애쓰는 게 보이지도 않고 막말하는 꼴이라니. 진짜 지가 병원 생활 안 했더라도 부인이 그 정도로 아파하면 돌봐야죠. 그런데 스님 남편은 부인이 그 지극정성으로 돌봐줬는데도 저러다니. 진짜 배은망덕한 놈이네요. 시어머니도 똑같이 나쁘고요. 용서는 개뿔, 쌍욕을 해주세요. 댓글 2. 얼마 전 떴던 기사가 생각나네요. 남편이 아프면 아내들 80% 이상이 병간호, 집안살림, 경제적 활동을 한다는데 반대로 아내가 아프면 20% 내외의 남편들만이 아픈 아내와 집안 상황을 책임진다던 씁쓸한 기사. 전 남편분은 진짜 욕구만 생각하는 짐승 같은 놈이네요. 힘내세요. 두 번째 사연. 남편이 자꾸 시어머니와 목욕탕을 같이 가라고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이 무미건조해서 이런 곳에 글 쓸 일이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또 써지네요. 저는 결혼 4년차 2살 아이 하나 있고요. 남편과 평소 사이는 아주 좋아요. 맞벌이에 집안일도 함께하고 육아도 함께하니 싸울 일이 잘 없기도 하고 간혹 싸워도 항상 사소한 말다툼에서 끝나기 때문에 큰 싸움으로 번질 일이 없는데 이번에는 서로 입장이 굽혀지지 않아 주말 내내 냉전 중이네요. 제3자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해 주세요. 댓글은 남편과 함께 보고 제가 잘못되었다면 사과할 의향도 있습니다. 저는 목욕탕을 즐기지 않아요. 아이 낳고 찐살을 아직 다 빼지 못했기 때문에 벗은 제 몸이 싫어서 목욕탕은 더 안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욕 대신 스크럽제 이용해서 각질 제거한 지 오래되었죠. 헬스 다니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씻는 공간이 불편해서 별 일이 없는 이상 운동만 하고 집에 와서 씻거든요. 마지막으로 목욕탕 간 게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친구들과 다녀온 게 제 마지막 목욕탕 갔던 기억이에요. 그것도 사람 많을 때는 가기 싫어 목욕탕 청소 끝나고 물 받는 새벽 시간에 갔었고요. 그 후로는 친정엄마랑도 목욕탕을 안 갔어요. 찜질방은 가끔 갔는데 목욕탕에서 샤워만 하고 찜질방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샤워 시설만 이용했었고 탕에 들어가거나 때를 밀지는 않았어요. 결혼하고 시어머니가 가끔 목욕탕 같이 가자고 전화하실 때도 있고 명절에 시댁 가면 아침에 목욕탕 가자고 깨우시기도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사양했고 정중하게 거절했죠. 시어머니도 제가 목욕탕 가는 거 싫어하는 거 아시고는 나중에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사이는 아주 좋아요. 사랑 많으시고 항상 잘해주셔서 시댁 스트레스는 1도 없고 좋은 거 있으면 어머님 생각나고 스스로 마음 우러나와서 전화도 잘 드립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기 때문에 외로우실까 더 챙겨드리려고 노력하고 뭐든 해드리고 싶어하는 며느리고요. 서론이 길었네요. 지난 금요일 저녁 아이 재우고 TV 보며 앉아있다가 요즘 연말이라 많이 바쁘기도 하고 해서 몸도 찌뿌둥하고 생전 안 가던 찜질방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드라마 장면에서 구운 계란이랑 식혜 먹으면서 알콩달콩 지내는 모습 보니 요즘 찜질방이 참 좋아졌구나 싶은 생각에 가보고 싶었죠. 지나가는 말로 찜질방 한번 갈까봐 했는데 남편이 엄마랑 목욕탕 다녀와 하더라고요. 기억나는 대로 대화체로 쓸게요. 나는 목욕탕 원래 싫어해. 혼자 가도 싫은 목욕탕인데
어머님이랑 가는 건 더 싫지. 목욕탕 가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끼리 찜질방 가서 몸 좀 지져볼까 하고 한 말이야. 엄마는 예전부터 너랑 목욕탕 가고 싶어 하셨어. 가족인데 뭐 어때? 나 우리 엄마랑도 목욕탕 안 가. 나 목욕탕 싫다니까. 그냥 요즘 힘들어서 뜨끈한 찜질방 생각이 나긴 했는데 목욕탕 가고 싶진 않아. 좀 같이 가드리면 안 돼? 어려운 부탁도 아니고 엄마가 같이 가고 싶다고 예전부터 그랬는데 어떻게 한 번을 같이 안 가드리냐?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럼 형님이랑 같이 가시라 그래. 딸이랑 가는 게 편하지 며느리랑 굳이 왜 가? 나는 목욕탕 누구랑 같이 가서 씻는 자체가 부끄럽고 너무 싫어. 찜질방 가려면 어차피 목욕탕에서 씻어야 돼. 거기 다른 사람들 바글바글한데 그건 괜찮고 엄마랑 같이 가는 건 싫어?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그건 잠깐 샤워만 하고 올라가는 거고 어머님이랑 가면 서로 등도 밀고 해야 하는데 나 너무 부끄럽고 싫어. 대화가 계속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과 목욕탕 가는 거 너무 싫고 남편은 그게 뭐가 어렵냐는 식. 제 입장에서는 정말 큰맘 먹어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제 몸을 어머님한테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상상만 해도 수치스러워요. 제가 이상한가요? 신우가 멀리 살아서 같이 못 가드리는 거 저도 물론 알고 있고 어머님이 저랑 목욕탕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시댁 갔을 때 어머님이 욕조에 몸 담그시고 저한테 등 밀어달라 하시면 전 기꺼이 들어가서 정성껏 등 밀어드리거든요. 이 정도의 성의로는 부족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좀 부탁드려요. 후기. 남편이랑 댓글 같이 보는데 장인어른과 먼저 목욕탕 다녀오라는 댓글이 몇 개 보여서인지 엄청 억울해하네요. 자기 입장에서도 똑바로 글 써달라 해서 추가합니다. 저는 시댁 가면 일하는 거 없고요. 사실 친정에 있는 것보다 시댁에 있는 게 편할 때도 많아요. 반면 저희 부모님은 농사일을 하셔서 가을에 한창 바쁠 때는 남편이 가서 많이 도와줍니다. 실은 내색 없이 기꺼이 도와주는 점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대신 쌀이라든지 식재료는 친정에서 다 받아 먹어요. 물론 시댁에서도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아빠랑 목욕탕 같이 다녀온 적도 많아요. 어디 여행 갈 때면 저희 부모님 먼저 챙기고 본인이 경비 부담할 테니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자 먼저 제안도 하고 분명 좋은 사이는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저도 시댁에 더 잘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목욕탕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대중 목욕탕이 싫지 않으니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저는 싫은데 제가 싫은 걸 어쩌라는 건지 그게 포인트 아닌가요? 제가 싫다는 점. 분명히 의사표현을 했는데도 강요하고 심지어 시어머님 앞에서도 엄마랑 다녀와 하면서 공감 제로의 모습을 보이는 남편이 안 그래도 좀 짜증났는데 이번에 이 문제로 말다툼이 되면서 글까지 적게 되었네요. 그래도 여기서 제 입장에서 대변을 많이 해줘서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네요. 이제부터는 강요 안 하겠대요. 제 문제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저는 온천이 유명한 지역에 살아요. 시댁 식구들 놀러 오면 당연히 온천 가자고 하거든요. 저 결혼 15년 차. 한 번도 안 갔어요. 왜? 몸 보여주기 싫거든요. 시댁 사람들한테 시어머니고 신우고 다 잘 지내지만 제 몸은 보여주기 싫어요. 그리고 더 가까워진다고요? 시댁은 거리를 두는 거지 가까워질 필요는 없다는 거 명심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